欢迎来到沪江朗夏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교육관 과제 1 읽고 쓰기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 207쪽입니다. 읽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교육인 또 제도권 교육인 공교육 제도에 만족하세요?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 우리 같이 공교육 제도의 한계로 인한 대안책에 대해서 읽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207쪽 본문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단어 확인, 한계점, 부각되다, 대안. 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란 말이 나오죠? 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 대두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전통적인 공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점이 부각되며 탈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탈학교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음 2단락입니다. 단어 확인, 도처.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대안교육의 방식은 어떻다고 했죠? 네, 다양한 방식을 표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적인 교육, 열린 교육, 공동체 교육 등을 표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대안학교의 역사는요? 네, 한국은 그렇게 길지 않고 좀 비교적 짧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20세기 초부터 출현해서 1960년대 이후 세계 도처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3단락입니다. 단어 확인, 불신하다, 확산, 본의, 반란. 홈스쿨링의 확산과 발전이 시사하는 바는요? 네, 바로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불신하는 학부모들이 반란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단락은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없었고요. 자, 미국의 예시가 제시되고 있죠? 자, 미국적 교육이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했죠? 네,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면서 반드시 국가 기준의 교육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홈스쿨링을 제공을 하든 학교를 안 보내든 혼자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은 조금 특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든 모두 다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획일적이다, 첨단, 활성화. 자, 한국 사회에서 홈스쿨링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그리고 또 학교 폭력 등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좀 강한 부분이 또 인터넷, 정보통신망이잖아요. 한국뿐만이 아니죠. 자, 최근 세계화 추세에는 또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네, 또 학교를 떠나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읽기 후 내용 확인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위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번. 전통적인 학교 교육 방식.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탈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자, 1번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입에서 이에 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자, 2번.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 아마 2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아까 1번에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링을 언급한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3번 공교육의 문제점도 물론 언급이 됐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4번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죠. 계속해서 2번입니다.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전통 학교 교육과 관계 있는 거 어떤 거 연결해주면 좋죠? 학교잖아요. 자, 그리고 또 전통적인 방식은 제도 안에 있는 3번의 제도권 학교 교육과 연결해주면 되죠. 자, 두 번째 대안학교 교육. 자, 대안학교라는 건 전통학교에 반하면서 말 그대로 대안, 다른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정말 대안의 학교죠. 자, 그래서 전통학교의 교육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고 전통학교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하는 제도권 밖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학교 교육은 1번에 제도 밖 학교 교육과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홈스쿨링 교육은 재택교육과 연결해주면 되죠. 자, 재택교육, 재택근무 해서 재택이란 말은 집을 벗어나지 않고 집에서 하는 것들을 말해요. 자, 그래서 집에서 하는 교육, 말 그대로 홈스쿨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홈스쿨링 교육과 재택교육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국에서 홈스쿨링이 왜 늘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몇 단락이었죠? 바로 마지막 5단락이었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면요. 자, 한국도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늘고 있는 이유를 붙여주고 있었죠. 자, 첫 번째 정리해보면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및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폐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첨단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홈스쿨링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재 208쪽 4번입니다. 자, 4번부터는 이제 말하기 연습 되겠습니다. 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의 성공 사례입니다.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표 봐주시면요. 3명의 학생의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19세 박솔미 학생. 중2에 자퇴를 했고요. 자, 하지만 홈스쿨링이란 교육을 택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중졸, 고졸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네요. 자, 검정고시가 뭐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제도권 안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한 자체 국가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검정고시라고 하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3년 동안 중학교나 또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그 자격을 주는 겁니다. 학교 졸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런 학력을 이수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학교에 안 가요 란 캠프 기획 참여하고 그린피스의 고래보호 운동에 참여한다고 했고요.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네요.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또 스스로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서 이것저것 경험을 쌓고 대학 진학까지로 잘 연결된 케이스죠. 다음은 김석경 학생입니다. 17세고요. 고1 자퇴를 했고요. 대안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 대안학교에 입학한 후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여행을 많이 했고요. 자,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자, 기숙사 생활을 했다라는 건 집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학교까지 멀어서 기숙사 생활들을 많이 하지만 한국은 땅 되게 작잖아요. 기숙사 생활이 보편적이진 않아요. 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생활은 좀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자, 그리고 방학 때 미용학원 수강, 관련 대학 진학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석형 학생 또한 자퇴를 한 후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본인의 스스로의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본인 스스로 적성을 잘 찾아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현 학생입니다. 19세의 이상현 학생. 중3에 자퇴를 했고요. 대안학교 지금 재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좀 특이한 점은 재활용품으로 연주하는 놀이단의 공연 팀장을 역임했었고 또 재활용품을 이용한 발명품 대회 입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네요. 자, 그럼 우리 이 학생들의 사례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4번에 1번. 세 학생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세 학생의 공통점이 뭔가요? 네, 바로 첫 번째, 모두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이다.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받았거나 홈스쿨링을 통해서 각자 교육을 받았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제도권을 확실히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 활용 시간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각자의 경력이 풍부합니다. 경험과 경력이 풍부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 학생의 장래 희망을 추측해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 박솔미 학생, 김석형 학생, 그 다음에 이상현 학생, 이 세 학생을 볼 때 각자의 지금 현재까지의 경험과 경력을 볼 때 어떤 장래 희망,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자, 먼저 박솔미 학생은 아마 방송국 PD를 꿈꾸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석형 학생은 지금 미용학원 수강을 했고 관련 대학 진학 준비 중이라고 했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미용 전문가가 되길 희망할 것 같고요. 이상현 학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자, 재활용품 하면 좀 환경보호로 이어지죠? 환경운동가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 이 세 학생의 이런 장래 희망을 추측하는 말하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뒤에 우리 배웠던 문법, 으로 인해 붙여주세요. 이것이 앞의 배경을 요인으로 놓아주는 거고요. 자, 뒷부분에는 여러분의 추측사항, 왜 그렇게 추측하는지를 것으로 보여와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자, 이런 장래 희망을 꿈꿀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추측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박솔미 학생. 배경은 캠프 기획 참여나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추측사항은 자, 이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아마 기획력이 있을 거고요. 또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기획력이 있고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다. 넣어서 말해볼게요. 캠프 기획 참여나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으로 인해 기획력이 있고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 아마 방송국 PD를 꿈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석형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미용 전문가. 배경으로는 방학 때 미용학원 수강을 넣어보겠고요. 추측사항으로는 관련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며 적성에 맞다를 넣어보겠습니다. 방학 때 미용학원 수강으로 인해 관련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며 적성에 맞는 것으로 보여 아마 미용 전문가를 꿈꿀 것으로 보입니다.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상현 학생. 자, 장래 희망은 환경운동가. 자, 그리고 그 배경은
재활용품 활용 공연 및 대회 등의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추측사항으로는 재활용품 활용에 관심이 많다 넣어줄게요. 재활용품 활용 공연 및 대회 등의 경험으로 인해 재활용품 활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 아마 재활용품 활용 환경운동가를 꿈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환경운동가 앞에 자, 이 학생의 조금 특이사항인 재활용품 활용을 넣어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계속해서 4번에 3번입니다.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란 교육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자, 대안학교 교육 및 홈스쿨링 모두 대안교육이죠. 자, 이런 대안교육의 형태의 장점 먼저 생각해 볼게요. 대안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방식을 말할 수 있겠죠.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방식 안에서 학생 개인의 개성을 보다 잘 관찰하고 어떻게 활용해낼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자,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방식은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 이러한 교육 방식으로 인한 창의적 결과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개성을 잘 이끌어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획일된 방식을 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보다 결과물이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반면 단점은요. 자, 아무리 우리가 학교 교육이 싫어요 해도 그 안에서 우리 지금 다 얻어서 나온 것들 많죠. 자,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또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기도 했어요, 우리도. 자, 하지만 대안교육을 택한다는 거는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보편적 경험을 포기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아시아 사회에서는 좀 사회적 대동성, 그리고 단결성, 획일성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시아 사회에서는 아직 조직에서 통일되지 못하는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대안교육을 택한다라는 거는 이런 시선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장점부터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장점 1.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등의 공교육을 벗어난 교육 형태의 장점은 첫째. 자, 이 뒷부분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정리한 장점 붙여주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사항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우리 배웠던 문법 의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줘 볼게요. 자, 최근 공교육 안에서는 획일화된 여러 과목을 배우며 과목들 배우면서 우리 해야 되는 게 성적 올리는 거죠. 자, 성적도 올려야 되고 또 한국에서는요, 이런 성적 올릴 시험 말고도 자, 평소에 내주는 과제, 수행평가라고 하거든요. 이 과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자, 이런 수행평가 등의 숙제를 관리하기도 또 바빠요. 자, 성적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또 수행평가 관리하면서 숙제 관리도 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자, 이거 의랴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네, 최근 공교육 안에서는 획일화된 여러 과목들을 배우며 성적을 올리랴, 수행평가 등의 숙제를 관리하랴 바쁩니다. 자, 하지만 틀에서 다소 벗어난 대안교육들 안에서는 교과목 위주 학습에 신경 쓰지 않으며 학생의 개성을 보다 잘 관찰하고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로 정리해서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장점 두 번째입니다. 또한, 자, 두 번째 말하는 거니까 또한 뒷부분에다가 장점 2 붙여줄게요. 또한 제도를 벗어나 가능한 다양한 교육 시도로 인해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해주시고 세부사항 붙여주겠습니다. 뒷받침 문장이요. 자, 공통 보편적인 얘기 해볼게요.
자, 획일화된 공교육제도 안에서 학생들의 개성도 획일화되기 쉽죠? 자, 이건 너무 보편적인 겁니다. 앞부분에 자, 이런 보편적인 현상 앞에 붙여줄 수 있는 말이죠. 아무래도 붙여줄게요. 아무래도 획일화된 교육제도 안에서는 학생들의 개성 또한 획일화되기 쉬운데 대안교육제도 안에서는 개성을 부각시키며 보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성을 부각시키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자, 개성을 이끌어내서 조금 더 내세워준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단점입니다. 자, 단점이요. 우리 말하기 전에 자, 단점 1 앞에다가 자, 이거 붙여볼게요.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등의 공교육을 벗어난 교육 형태의 단점은 첫째. 자, 뒷부분에 첫 번째 단점이었던 보편적인 경험을 포기해야 하다 넣어볼게요. 보편적인 경험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이죠. 자, 물론 보편적인 경험을 포기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하고 있는 보편적 경험 또한 그 사회 안에서는 해볼 만한 가치 있는 경험일 것입니다. 자, 이를 포기한다는 건, 자, 구체적인 의미를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 뒷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대안교육은 보편적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그거죠. 하나를 선택하면서 잃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단점 2입니다. 자, 또한 뒷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또한 통일성 및 이를 통한 대동성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문화권 사회 안에서는 대안교육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했죠? 네, 보편적인 걸 벗어났다는 거는 아시아 사회 안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말 해보겠습니다. 대다수가 경험한 보편적인 교육제도를 벗어났다는 건 아직 아시아 사회 안에서는 자칫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난 사회 부적응자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말해보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209쪽 5번입니다. 5번.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학교 교육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리하여 글을 써봅시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나는 학교가 이래서 좋았다. 자, 여러분 학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왜 그러신가요? 네, 일단은 또래 집단을 만날 수 있죠. 또래 집단의 소속감 때문에 좋았을 것이고 또 학교에 있음으로써 학생의 신분으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자, 고민하지 않아도 하루 일과가 잘 돌아가죠. 자, 이게 바로 학교의 장점이에요, 나름. 자, 그런데 학교가 싫었다 하는 친구들은 왜 싫었어요? 네, 일단은 획일화된 기준이 싫었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공부 안 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 뭐 이런 식으로요. 개인의 개성이 전혀 존중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 것들도 다 일단 같이 배워야 돼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 성찰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공교육 제도를 벗어나서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지죠. 자, 이런 거 종합해 볼 때 바람직한 학교란 바로 답 나오네요. 제도적 보호, 또 공동체 안에서의 성찰과 성장이 있되 개인의 개성을 성찰하고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 방식의 학교가 좋은 학교, 바람직한 학교라고 말해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이 순서로 그럼 쓰기 진행해 볼게요. 자, 바람직한 학교 서론, 일단 현황 소개할게요. 자, 그리고 본론에서 바람직한 학교에 대한 아까 정리한 그런 정의를 써보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자, 바람직한 학교를 어떻게 현재에 적용시킬지에 대한 고민 필요를 강조해 볼게요. 우리가 당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부터 같이 써볼게요. 자, 최근의 현황, 전통적인 학교 교육 방식에 대한 반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최근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반작용으로 공교육 제도를 떠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학교의 방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써주시고요.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점은 이런 게 있었고 학교의 단점은 이런 게 있었고 종합해 볼 때 이런 게 바람직한 학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를 적어 보실게요. 공교육 제도의 학교가 무조건 문제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또래 집단의 소속감을 통한 성장과 제도적 보호 등은 명확한 장점으로 파악됐다. 반면 획일화된 기준과 교과목 등으로 인해 학생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고 개인의 성찰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게 공교육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학교란 제도적 보호와 공동체 안에서의 성찰과 성장 과정이 있되 개인의 개성을 성찰하고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 방식을 갖춘 학교라 할 수 있겠다. 해주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재 공교육에 불만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공교육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로 강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